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누가 빨리 심리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심리적 상담을 해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을 같이 들어줄 사람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것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네. 그 부부관계 속에서 네. 많이 상담하겠지만은 어쩌면 두 분 다 지금 뭔가 말을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둘 다. 네.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은 그때 그때 모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하면서 더 탐사에서 녹취록 풀었을 때 네. 그때 더 탐사 측에 녹취록이 한 500개 정도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10개 남짓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우선 첫째로 아무리 이 녹취록의 주인공을 등장하는 인물이 불만이 좀 있었기로서니 정권 1년 반 됐는데 대통령을 상대로 이걸 공개하고 싸우자는 생각을 한 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보면은 뭐 대선 때 그 현장에 북치던 분부터 해서 다 나와요 보면은 여러 이권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요구를 대통령실에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신들은 대선에 공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거기 녹취록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이준석이가 홍보본부장을 한다고 했던 것이 돈 해먹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거 저쪽 윤핵관이 개발한 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녹취록이 거기에 보면은 그 선거 때 윤석열 후보 따라다니면서 북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충청도 분인 것 같은데 이 북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무슨 뭐 무대 설치나 이런 거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 쪽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식 때 이분이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나 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그걸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이준석이가 홍보본부장으로 돈을 다 해먹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라는 주장라고 그걸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 맞지 않는 게 대통령 취임식은 당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본부장에서 돈을 떼먹었다 보기엔 이준석이 발주한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전부 다 우리 사무처에서 다 견적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부터 봤을 때 뭐냐면은 뒤에서 뭔가 약속해 놓은 게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뭐 이준석이 막아선다 이런 걸 막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고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자 최근에 보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갑자기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또 맹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서초울 출마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초울에 다른 당이나 다른 무소속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 보거든요.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이. 그리고 이분이 똑똑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혹시라도 이분도 뭔가 약속 받아놓은 대통령에게 뭔가 빚을 지운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거는 어느 누구와도 상담하거나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거든요. 왜냐? 살면서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절대 겪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대상 협박질하는 바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490개의 파일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게 줄줄이 다 터져 나올 때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상당히 큰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그 대통령실에다가 이런 내용을 계속 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거예요? 했다는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이런 거 깔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것의 존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화가 난 거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하고 심리적 상담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뭐 태도를 바꿔서 뭐 이렇게 할까요? 그 전혀 좀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다 털어놓을 리도 없고. 털어놓는다고 하는 건 이런 건 충격 완화 요법이죠. 뭐냐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보다 위협을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고 뭐 그런 일이야 너무 많다. 비일비재한 거고 그건 뭐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왜냐하면 이런 걱정이 갑자기 많아진 게 뭐냐면 녹취록 보고 그렇게 생겼어요.